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단 1분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뇌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74살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석 달 동안 하셨는데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를 또 하시던 분이 이제는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30년 넘게 노인신경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뇌를 젊게 만드는 3가지 운동을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뇌 노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결국에는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뇌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냥 놔두면 뇌가 점점 굳어진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듯이 뇌도 자극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특정 운동이 뇌를 깨운다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뇌를 자극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 뇌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운동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쉽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번째로 효과적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운동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으니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거꾸로 걷기입니다. 거꾸로 걷기요? 뒤로 걷는 거요? 네, 맞습니다. 뒤로 걷는 게 뇌에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앞으로 걷습니다. 앞으로 걷는 건 너무 익숙합니다. 뇌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뒤로 걷는 건 다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뇌가 집중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고, 공간을 인식해야 하고, 발을 어디에 디딜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소뇌가 활성화됩니다. 소뇌는 균형과 협응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소뇌를 자극하면 전체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도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합니다. 거꾸로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근육입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합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들이 강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시니어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하니까 이것도 큰 이점입니다. 또한 관절에도 좋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가는데 뒤로 걸으면 충격이 분산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리셨답니다.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 치매는 아니고 경도인지장애 초기라고 하셨답니다. 약을 처방받기는 했지만 운동도 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거꾸로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벽을 잡고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아파트 복도에서 했습니다. 왕복 10m 정도를 하루에 10번씩 했습니다. 총 2분 정도 걸렸습니다. 석 달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게 됐습니다.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운동 효과가 정말 크다고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거꾸로 걷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난간을 잡고 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둘째,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하세요. 집 안이라면 복도가 좋습니다. 바닥에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뒤로 디디세요. 넷째, 고개를 살짝 돌려서 뒤를 확인하세요. 완전히 뒤를 보지 말고 어깨 너머로 슬쩍 확인하는 정도면 됩니다. 다섯째, 하루에 총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2분을 다 하지 말고 나눠서 하세요. 아침에 1분, 저녁에 1분 이렇게요. 여섯째, 익숙해지면 점차 거리를 늘리고 나중에는 지지대 없이도 해보세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일곱째, 밖에서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세요. 공원 같은 곳에서 하면 좋은데 혼자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손가락 체조입니다. 손가락 체조요? 그게 뭔가요? 손가락으로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손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손을 제어하는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만큼 손을 움직이면 뇌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이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되고 서서도 되고 누워서도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손가락 체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접기입니다.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접었다 펴는 겁니다. 엄지 접기, 검지 접기, 중지 접기, 약지 접기, 새끼손가락 접기. 그리고 역순으로 새끼손가락부터 펴기. 이걸 천천히 반복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약지를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번갈아 움직이기입니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펍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꿉니다. 오른손은 펴고 왼손은 주먹 줍니다. 이걸 빠르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뇌가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위바위보 변형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으로 동시에 다른 모양을 만듭니다.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보. 그리고 바꿉니다. 오른손은 바위, 왼손은 가위. 이렇게 계속 다른 조합을 만듭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손가락 체조를 하루에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하시면 딱 좋습니다. 제가 아는 70살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점점 굳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생각하기도 귀찮아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답니다. 부인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요. 병원에 가자고 하셨지만 본인은 괜찮다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던 중에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손가락 체조를 보셨습니다. 간단해 보여서 따라 해보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따로 움직이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도 더 잘 떠올랐습니다. 말도 더 잘 나왔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둑도 두고 친구들도 만나고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부인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요.
손가락 체조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 체조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둘째, 처음에는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어려운 걸 무리하게 하려다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셋째,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손가락이 아프면 쉬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재미있게 하세요. 가족들과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겨루시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을 해보실 건가요? 해보실 거면 숫자 1 아니면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면 건강 관리를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운동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뇌 건강에 가장 놀라운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한 발로 서기와 눈 감기를 결합한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균형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발로 서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손의 전정기관, 시각, 체성 감각, 이 모든 게 협력해야 합니다.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눈을 감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니까 뇌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체성 감각에만 의존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엄청나게 자극받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발로 5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연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발로 오래 설 수 있으면 뇌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의 회백질이 증가한다는 연구입니다. 회백질은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회백질이 많으면 인지 기능이 좋습니다. 또한 한 발로 서는 운동은 낙상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균형 능력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시니어에게 넘어지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점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75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간 개념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걱정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운동도 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균형 운동을 강조하셨습니다. 균형 운동이 뇌에 가장 좋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발로 서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3초도 못 버텼습니다. 가족이 잡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3번, 저녁 3번 연습했습니다. 벽을 잡고 한 발로 섰습니다. 처음에는 3초, 그 다음에는 5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 반복이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일도 기억하게 됐습니다. 시간 개념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치매 환자가 점수가 오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운동 효과가 이렇게 크다니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진행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은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발로 서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건 옆에서 하세요. 벽, 테이블, 의자 등 안정적인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둘째, 맨발로 하세요.
양말이나 신발을 신으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맨발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처음에는 눈을 뜨고 하세요. 눈을 뜨고도 30초 이상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눈을 감지 마세요. 넷째, 한 발씩 번갈아 하세요. 오른발로 30초, 왼발로 30초. 양쪽을 고르게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처음 목표는 30초입니다. 30초를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에 3초밖에 못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세요. 여섯째, 30초를 눈 뜨고 버틸 수 있게 되면 눈 감고 도전하세요. 눈 감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3초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연습하세요. 일곱째, 하루에 3번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한 번씩, 양발로 각각 30초씩, 총 3분이면 됩니다. 여덟째,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이제 이 3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해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걸 매일 빠짐없이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양발로 각각 30초씩. 총 3분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체조입니다. 텔레비전 볼 때, 버스 기다릴 때 언제든지 하세요. 하루에 총 3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거꾸로 걷기입니다.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2분 정도. 이렇게 하면 하루에 총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투자로 뇌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 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오늘 한 발로 몇 초 섰는지 적으세요. 매일 기록하시면 발전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들과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겨루고 재미있게 하세요. 손주들과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더 오래 서나 시합해보세요. 이제 이 운동들이 왜 뇌에 좋은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아시면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극을 주면 발달합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발달합니다. 이게 신경가소성입니다.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려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가 자극받지 않습니다. 새롭고 어려운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입니다. 뇌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한 발로 서는 운동은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합니다. 손에는 균형을 잡고, 전두엽은 집중하고, 감각 피질은 발바닥 느낌을 감지하고, 운동 피질은 근육을 조절합니다. 뇌 전체가 협력합니다. 이렇게 뇌를 자극하면 뇌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뇌 혈류가 증가합니다. 피가 더 많이 흐르면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뇌세포가 건강해집니다. 둘째,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됩니다. BDF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존 신경세포를 강화합니다. 셋째,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시냅스 연결이 튼튼해집니다. 정보 전달이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넷째,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마가 건강해지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전두엽이 강화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능력, 집중력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이 좋아지면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뇌가 젊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향상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균형 운동을 6개월간 한 노인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뇌의 회백질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회백질 증가는 뇌가 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균형 운동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운동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올랐고
안 한 그룹은 떨어졌습니다. 손가락 운동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손가락 체조를 한 노인들은 3개월 후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건 이제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특히 균형과 협응을 요구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일주일 차에는 한 발로 서기부터 시작하세요.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보세요. 얼마나 버티는지 재보세요. 3초도 못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세요. 2주일 차에는 손가락 체조를 추가하세요. 텔레비전 볼 때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하루에 총 3분 정도. 3주일 차에는 거꾸로 걷기를 추가하세요.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집안에서 벽 잡고 조심조심. 한 달이 지나면 3가지 운동이 습관이 됩니다.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세요. 한 발로 서는 시간을 늘리세요. 손가락 체조를 더 복잡하게 하세요. 거꾸로 걷기 거리를 늘리세요. 3개월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요즘 달라졌다고. 예전 같다고. 정정하다고. 1년이 지나면 뇌 나이가 정말 젊어집니다. 검사를 받아보세요.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둘째,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특히 처음에는 누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상담하세요.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지럼증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균형 운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에 수술을 하셨거나 골절이 있으셨다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시작하세요. 여섯째,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눈 감고 하는 운동은 피하세요. 눈 뜨고만 하세요. 일곱째,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이제 이 운동들과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회복되고 정리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둘째, 식사를 잘하세요. 뇌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 이런 것들이 뇌에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피하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는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넷째, 사회 활동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합니다. 고립되면 인지 기능이 빨리 떨어집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일곱째, 금연하세요. 술도 줄이세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뇌를 파괴합니다. 여덟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이것들이 높으면 뇌혈관이 막히고 뇌가 손상됩니다. 아홉째, 머리를 보호하세요. 낙상 주의하세요. 머리를 다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열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웃으세요. 즐거운 마음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목록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일어나서 한 발로 서보세요. 벽을 잡고 해보세요. 몇 초나 버티는지 재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운동할 시간을 정하세요.
알람을 맞춰두세요. 셋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같이 하자고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넷째, 기록장을 만드세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매일 기록하세요. 오늘 한 발로 몇 초 섰는지, 손가락 체조 몇 분 했는지, 거꾸로 몇 걸음 걸었는지. 다섯째,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 후에는 한 발로 30초 서기. 3개월 후에는 눈 감고 10초 서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여섯째,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재생 목록에 추가하시거나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다시 보면서 동기부여 받으세요. 일곱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같이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해도 좋습니다. 여덟째, 진전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발로 서는 모습을 찍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좋아지는 게 보일 겁니다. 아홉째, 포상을 정하세요. 한 달 꾸준히 하면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거나 갖고 싶던 거 사세요. 열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치매가 두려우신 분들께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 노화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늦출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운동,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영상을 끄시고 바로 일어나서 해보세요. 한 발로 서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맑은 정신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